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따뜻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트. 강원도의 이슈를 예리하고 속 시원하게 제대로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날새린 비판과 독설로 충무장한 시사계 아이돌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5월. 정말 기념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챙겨야 될 날. 먼저 어린이날 지나고 어버이날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뭐 네. 부부의 날, 별거 다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죠. 뭐요?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때라도 많은데 저는 5월에 또 그것까지. 한 십몇 년 전에는요. 5월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지 마. 네. 결혼기념일은 남자가 챙겨야 되는 거야? 여자가 챙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 하시면 짜일지도 몰라요. 그런가? 그래서 큰일 납니다 지금. 아니, 우리끼리 얘기한 건.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 얘기 잘 그런 못해. 그래서 저도 설명은 잘 모르죠. 제가 웬만한 건 많이 아는데요. 그건 잘 지금도 잘 집안에 이해를. 가서도 대놓고 얘기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만 얘기하자는 얘기지 뭐. 제가 지금 한 달 전서부터 쫄리고 있거든요. 저희 또 30주년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뭐 말이 없냐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요거는 우리 박 PD가 편집해 주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아유, 참 네, 뭐 이거 죽겠습니다. 방송 나갔다가 또 후환이 두려워. 아니, 안 보니까 걱정하지 그렇죠. 마세요. 네네. 하여튼 네. 5월에 챙기는 날이 많아도 네네. 옛날에는 뭐 꼭 찾아뵙고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뭐 지금 바쁠 때는 뭐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좀 드리고 근데 문제는 이 편리한 전화나 문자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 저런. 아이고 참나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네, 보이스피싱. 요새 이거 참 이거 그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고 저희 집사람은 뭐 최근에도 받아봤어요. 네, 예. 저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지만. 저도 뭐 많이 받아보고. 아니 정말로 저기 옛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이거 보면요. 아니 전에는 그래도 들으면은 네네네. 아이가 뭐 왜 어느라는 사투리, 무슨 사투리. 중국말 맞아요. 사투리 그런 예, 거였는데 예. 요즘에는 완전 세련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전에는 그래서 약간 어설픈 데가 있어서 이렇게 어르신들 약간 이런 분들이 주로 속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대요. 얘네들이 뭐 속이려고 맘만 먹으면 무슨 뭐 석박사도 필요 없고 뭐 20, 30대도 필요 없고 다 속아나 먹었대요. 제가 사실 강원도에 어르신들 많아서 이거 우리가 걱정 진작에 많이 빨리 다뤘어야 돼. 그럼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네네. 주제가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입니다. 그뿐 뭐. 사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 자체도 신조어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예, 뭐 예. 목소리로 낚시한다고 그럴까? 뭐 예. 피싱, 뭐 보이스, 뭐 이런 게 합쳐진 말인데 네.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피해액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네네네. 1년 작년에 피해자가 네. 48,700명. 와 상상해 가세요. 48,700명. 대단하네요. 네네. 피해액이 4,400억 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뭔지 도대체. 자, 강원도에서도 지난 4월 현재까지 351건이 발생했고요. 네네네. 피해액이 47억 8천만 원이래요. 도대체 이게 어허. 참 이게 큰일 장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점점 갈수록 진화한다 그럴까? 발전한다 그럴까? 그러니까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뭐 사투리도 쓰고 그래서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바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 유창한 한국말로 그다음에 뭐 이 전문 용어도 촥촥 쓴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엄청 이제 공부도 하나 봐 이분들이. 아유 뭐 그냥 교육받고 하겠죠. 뭐 대출 정도 해주겠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해가지고 뭐 없는 누까지 빼어내고 각종 정보 다 가지고 그러니까 싹 다 가져가고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아주 대표적인 수법이 3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살살 꼬시는 거죠. 대출 사기가 있고 네네. 또 아는 사람을 사칭해 가지고서 휴대폰 메신저로 이렇게 뭐 돈 보내달라. 우리 나 지금 큰일 났어. 돈 좀 보내줘 이거예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 번호를 보내고서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누르면 앱이 설치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그 앱을 통해서 다 정보를 맞습니다. 빼나가는 거예요. 모든 정보 다 나가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우리들끼리만 얘기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이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담팀의 정은희 팀장. 뭐 여기 은희 씨, 전문가지 은희 씨. 정은. 네네. 그래서 은희 씨를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이슈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네. 하여튼 이슈와도 정리하고 우리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괘씸하고 화냈고 어떻게 되고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딱 한번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요? 인터스텔라. 영화 제목 기억나세요? 네네. 네. 인터스텔라. 갑자기? 태워가지고요. 그냥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주 공간으로 떠나보내서 다시는 갑자기 저기 김병주 개그맨 생각 지구를 떠나거나 이거 시키려고. 아니 내가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아니 선배님 해주시네. 아유 뭐 저보고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뭐 제가 아, 유도한 본인이 거죠. 한번 하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아유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아유, 네네. 야, 아유, 진짜. 좀 대단한 인기 유행했어요.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선배님 것좀 공개하십니다. 모순. 모순? 네. 이 참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들의 수법을 보고 네. 야 이건 우리가 아무리 방어해도 끊임없는 싸움이구나라서 생각이 들어서 창과 방패 모순. 네. 아니 그럼 방패는 또 방패대로 나름대로 발전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경찰에서는 팀도 만들고 하는 게 다 그렇죠. 방패인데 맞아요. 저분들의 창이 계속 또 발전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나오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생겨난 맞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네. 저는 모순 좋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리따운 분이신가? 정은희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뒷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예,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 수사, 강력계 뭐 다 그냥 다 하셨어, 지원을 다 해줬어요. 하셨어. 경찰에 몸담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99년도에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됐고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사 형사 분야를 네네. 주로 했고 주특기는 수사 쪽입니다. 그래서 사기, 횡령, 배임 네네네. 주로 이제 사기꾼들 많이 다뤘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탁 보면 아시나요? 사기꾼들은? 사기꾼은 딱 이제 보면 알진 못하고 말하는 거 보면 조금 압니다. 말하는 거구나. 아, 여기 우리 사기꾼 스타일이 또 없는지 한번 좀. 우리 PD는 PD 선생님도 조금 그런 기질은 보입니다. 정확하시네, 정확하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모시기 전에 제가 명함을 바꿔보니까 이름이 길더라고요, 이게. 예. 강원지방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담팀. 이게 뭐 전국 지방경찰청 중에서도 강원도에만 있다면서요? 강원청에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범죄 특징이 네.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아, 맞아. 당하지 말아야 예, 되니까. 왜냐하면 절도죄를 예를 들자면 절도범들이 물건을 훔치고 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은 총책 등 두목들이 거의 중국인입니다. 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유출. 예, 그래서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예. 아,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서 키울 수도 없고, 그죠? 얘네들을? 그 불법이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책이다라는 맞네요. 취지하에 올해 1월 초에 보이스피싱 홍보 전담팀을 네네네. 구성했고요. 곧 이어서 1월 말에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된 네. 보이스피싱 수사대를 발대하게 됐습니다. 아, 수사대까지. 예, 확대 와. 개편해서 네네네.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죠. 검거와 예방 동시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네네. 올해 3월 초에는 4개 조직 40명을 검거해서 총책 포함 23명을 구속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좀 냈습니다. 뭐 피싱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다 그래요.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이거 예.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사기꾼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사기꾼의 옆에 있으면서 불안한. 저를 사기꾼 같이 바라보시는 거.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제가 이제- 저쪽 보고. 네, 알겠습니다. 피싱맨 뜻은 이제 뭐 보이스피싱 한다. 그 악당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사기꾼들이 앞과 뒤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앞에서는 뭐 아주 착하고 천사 같고 순진하고 그러다가 뒷모습은 아주 사악하고 돈을 밝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캐릭터를 해서 앞면과 뒷면을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선한 모습, 뒷면은 아주 돈을 밝히는 사악한 모습으로 했는데요. 이게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 그 피해가. 그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안 줄고? 아, 그거는 수법의 다양화, 전문화도 있지만 네네. 우리 도민들이 불감증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할 거야 라는 불감증. 그래서 제가 대부분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전 당할 줄 몰랐어요. 전 보이스피싱 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그렇죠. 네.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보이스피싱 불감증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피싱맨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이유도 이 불감증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캐릭터까지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예.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에이 이거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그 사기 과정들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럼? 예. 일단 이 보이스피싱은 조직 범죄입니다. 네. 조직이 중국 현지에 총책이 있고요. 네. 그 옆에 바로 부설 조직으로 텔레마케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이렇게 꼬시는 피해자들 꼬시는 계속 전화를 돌려가지고요. 네네. 그렇게 하고 국내에는 뭐 검찰 사칭팀, 그다음에 은행 사칭팀, 뭐 그런 식의 역할 분담이 있고 엄청난 조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조직입니다. 한두 명이 뜨내기로 하는 게 아니군요. 한 개 조직에 10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 조직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을 하면 네네. 그 돈을 찾는 인출책까지도 있고요, 국내에. 거의 뭐 하나 현금기록부에서. 기업형이네요. 예. 기업형. 거기에 또 작은 세탁조들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포통장 모집책까지. 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사기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이러이러한 전화, 이러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이러이러한 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뭐 일단 어떤 경찰, 검찰, 금감원은 수사를 이유로 네네. 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예, 예. 금감원이나 예. 네네. 그리고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보내야 된다, 송금해야 된다고 막 속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라는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이나 앱은 절대 깔아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것만 알고 있어도 예. 확 너무 당황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는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거를 사실은 아주 예. 단순화시켜서 알려드려야지만이 그렇죠. 조금 지식이 없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금융기관이나 경찰에서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가 걸려 있거나 인터넷 주소가 있으면 절대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예. 절대 일단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찾아오는 코너 인사이드 극장을 한번 좀 꾸며보겠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최근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을 저희들이 그 상황극으로 한번 우리 교수님과 제가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고객님 인사이드 쇼핑몰에서 청소기 대금 97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죠. 네, 바로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청소기를 구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곧바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리리리리. 전화음이 요새 효과음까지, 띠리리리는 네. 없는 것 같은데.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인사이드 쇼핑몰 상담사 김기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 말이죠. 이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말이죠. 이 청소기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돈이 결제됐다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많이 놀라셨군요, 고객님.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고객님. 분명 청소기 대금이 결제가 됐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정신없을 테니까 저희가 경찰서로 바로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돈까지 결제됐다는 말에 저는 당황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연결해준 전화로 경찰관과 바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인사이드 경찰서 경찰관 나법인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계좌를 좀 확인해 봐야 하는데 그러자면 귀하의 휴대폰에 원격 제어 앱을 깔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지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안해진 저는 경찰이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지시한 대로 제 휴대폰에 앱을 설치했습니다. 노출된 저의 계좌를 관리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5일 동안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함께 그 일회용 비밀번호 OTP 번호라고 하잖아요. OTP 번호도 매일 알려줬습니다. 5일이 지난 뒤에 경찰과 전화통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느낌 이상해서 부랴부랴 확인을 해봤더니 제 통장에 있던 돈 3억 원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저의 전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야, 이거 좀 연기는 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난 3월에 강릉에서 발생한 네, 네. 실제 있었던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합니다. 도내에서 일어난 역대 단일 사건 중에 가장 큰 네. 금전적 피해를 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당한 것이 휴대폰 원격 제어 앱을 까세요라는 데 네. 그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원격 제어 앱은 원래 좋은 취지의 네, 합법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저기 네. 옛날에 PC 이렇게 고칠 때도 저쪽에서 예, 예. 기술자가 예, 예, 예. 원격 그 기재 앱을 네. 깔아서 원격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봤어요, 저도. 예, 예, 예. 그런 스마트폰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원격 제어 앱으로 범인들이 네네. 피해자의 그 폰뱅킹에서 네네. 그 잔액을 전액 인출해간 그런 수법인데요. 이 앱 사기는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심각한 것은 네네. 통장에 있는 잔액이 전액 인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공인인증서 번호에 뭐 OTP 예, 예. 번호까지 다 알려주니까 예, 예, 예. 마음대로 저 통장이네 통장이네. 몇 개 아닌 거죠, 더 이상. 네, 그러면서 네, 네. 이제 거짓말 치는 수법이 당신 통장이 해킹이 됐으니까 얼마 있냐 예치가 얼마가 돼 있냐 거기서 한 뭐 1억 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러면서 이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보내야 된다 막 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받아서 5일 동안 이체가 된 사례인데요. 저희 보이스피싱 수사대에서 직접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 결과 이 전액이 가상화폐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상화폐 계좌에서 매도 매입을 반복을 해서 세탁 과정을 거쳐서 전액 해외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계좌 주인도 결국은 저기 예. 중국이나 이런 데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를 빨리 홍보를 해서 예방을 해야 되다 싶어서 저희가 우리 팀에서 직접 이 원격 제어 앱을 제 핸드폰하고 우리 팀원 핸드폰 두 가지 네네. 종류를 이용해서 직접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피해자한테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고 네. 설치하라고 하면 아이디가 포함된 숫자가 나옵니다. 그걸 범인 휴대폰에 눌러 설치를 누르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원격 제어를 승인하시겠냐 하면서 오케이 사인을 눌러주면 그때부터 원격 제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금만 인출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연락처, 네, 개인정보까지 싹 친구들까지 다 하게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요. 이런 상황을 당했다. 예.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뭔가 신고하고 이렇게 네. 뭘 좀 다시 원위치 환원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요. 예,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피해 구제 절차라는 게 있다면서요. 예, 예. 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피해 구제 절차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의 지급 정지부터 피해 금액 환급 결정, 네. 그다음에 피해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예. 좀 쉽게 풀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네. 그 저기 예, 예. 그 자기 계좌에 예. 지급 정지부터 시키면서 예, 예. 가는 거군요. 네. 네. 이체 계좌, 그러니까 범인 계좌를 계좌 정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피해금 환급 결정은 금감원에서 합니다. 네.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요. 금융기관에. 네. 그 뒤 3일 뒤에 이 계좌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셔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금감원에서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서 피해금 환급 결정을 하고요. 그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피해금. 그러면은 예. 이런 사고들이 당했을 때 예, 예. 그렇게 해서 절차대로 다 밟아서 예, 예. 다시 다 돌려받는 뭐라 그럴까 사건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예, 예.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한 예. 100건 중에 있으면 한두 건 있을 정도일까요? 예.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예. 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송금을 받는 순간 네. 인출책들이 바로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을 해서요. 네. 여러 가지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해외로 송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단축하기 위해서 예, 예. yes or no 예,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단답형으로 막 질문 드릴 테니까 예, 예. yes, no 대답해 예, 예. 주시고요. 예. 대답 곤란하다, 설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일단 예, 예. 패스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 보이스피싱 위험 현저히 높다. 노, 자, 보이스피싱 젊은 층보다 노년층 피해가 더 크다. 노, 돈을 보낸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면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노. 뭐가? 네, 압도적으로 말하죠. 네. 자, 보이스피싱 사기범 처벌 수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예스, 와. 보이스피싱 홍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예스, 자, 베테랑 형사인 나 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보이스피싱인지 알 수 있다. 노. 아, 아, 움찔하시네. 이게. 이 팀장님도 모르시면 나는 저는 것이 불가능해요. 얼굴을 봐야 합니다. 얼굴을 보면 얼굴 보면 우리 네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현행 법으로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막 예스 더 높여야 한다. 예, 지금 보이스피싱은 네. 형법 347조 1항 사기죄로 처벌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네. 대부분 초범자들이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얘네들이 복역 생활을 하고요. 이게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재범률이 많습니다. 출소한 이후에.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아니면 전자금융 사기 등에 관한 특례법, 특별법을 제정해서 형량을 대폭 상한해서 더 올려야 예, 된다. 확대해야 된다. 예. 저희 경찰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여태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경찰이 잡아도 뭐 인출책이나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예, 예, 예. 밑에 조직들만 잡는 거지 저 위에 순애들은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잡지는 않는데 네네. 그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뭐 인출책, 뭐 전화, 예, 뭐 예. 이런 거 하던 분들은 예.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연결해서 또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진화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팍 올려야 된다. 예, 예. 이런 말씀이셨군요. 네. 저 먹고 사는 생활비가 막 부족할 때 이런 분들한테 저금리 대출하면은 예, 예. 그 귀가 자연스럽게 번쩍- 귀가 번쩍해서 그러니까, 예. 넘어가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이 현혹되지 않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디를 두드려야 교수님 되나, 혹시 정말? 최근에 그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시나요? 오늘 진짜 이거 내 사생활. 네, 최근에 있죠. 예, 있죠. 예. 네, 네. 그 대출 신청서를 쓰다 보면 실제 대출 금액 뭐 그런 거 쓰고 이율 쓰고요 뒷장으로 막 붙습니다. 그렇죠. 사인 막 사인 하는데 막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고객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정보 평가 회사에서 이 은행에서 의뢰를 해서 신용정보를 평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우리 대출자의 신용정보가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바로 대출한 사람의 정보라든가 대출 승인이 거절된 사람들의 정보는 건당 뭐 20만 원, 30만 원씩에도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대출을 받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띠리리 옵니다. 어디 농협, 저금리 대출 3, 4%, 제가 5% 했으면 3% 해주겠습니다. 그런 식의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네. 지금 뭐 별로 인식은 못했었는데. 예. 우리는 무심코 봐. 그래서 보니까. 대출을 받거나 대출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신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가. 그때 제가 만약 10%로 고리로 받았어요. 그러면 5%대 해준다 그러면 훅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그래서 예방법 중에 하나가 네. 시중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승인 거절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참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 슬슬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뭐 지금 많은 분들도 참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당하지 않으시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프로그램은 절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날 주제에 대해서 이슈워드 아까 하는 거 보셨죠? 예, 예.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근원 목소리였습니다. 자, 우리 정 팀장님도 이제 이슈워드를 해서 도움이 있겠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살인입니다. 경제 살인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건 사실 뭐 수억 원씩도 뭐 날라가는데 뭐 그렇죠. 그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 살지 참. 네.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 네. 전국 경찰청에 최초로 생긴 곳이니까 네. 더 열심히 하셔서 네. 정말 철저히 막는 방법을 더 많이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